하루에 10km씩 맨날 뛰거든요. 와 대단하다. 뛸 때 그 에린님 그 뭐지 인터뷰하신 영상을 항상 듣거든요. 어머. 그게 너무 좋아서 어.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조회수를 얘가 다 올려. 아니 뭐가 좋았어요? 나는 내가 그거는 진짜 못 봤거든 사실은. 아, 정말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되게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저는 제가 제 나이대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삶에 대한 부채감이 좀 있어요. 뭔가 내가 너무 내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고 부채감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에리님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부채감만 느끼고 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걸 나누고 그렇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되게 그것도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다. 내가 너무 이런 감정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뭔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가장 그 최상위 버전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요새 평소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흐름하고 너무 맞았었던 거여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 생각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네, 근데 뭔가 그거를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 생각이 뭔가 틀리지 않았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렇게 받았고 또 채겸 씨도 또 누군가한테 그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큰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갖고 식단도 알게 되고 진짜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면은 아마 나도 모르게 나도 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새벽에 일어나서 뭘 시작을 해보면요 나쁜 마음이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요, 맞아요. 저녁에는 2, 3시까지 지나가는 거 금방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돼서 사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최겸 씨도 그때 보죠. 선생님 그냥 우리 얘기하다가 그냥 나온 거거든요. 내가 또띠아가 잘 된다 그래서 내가 나 노는데 또띠아 공장 가서 나 그런 만드는 것 좀 알바해야겠어요. 그랬어 진짜로. 나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일 없으세요? 저 노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날 일거리가 좋아졌네. 아니 내가 뭐 엄청 뭐 해보이잖아. 하게 보이잖아. 너무 잘하거든. 그냥 화장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아침에 노트북 이렇게 하고 어머니 집 갔다 저기 성당 갔다가 스타벅스 들렸다가 이렇게 밥해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날 12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그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 강의 계속 하시다가 중간에 그래도 이제 알겠는데 이제 먹는 게 항상 문제니까 그런데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혹시 에리님은 뭐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뭐 소스나 뭐 좀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에리님한테 마이크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내가 아유 있지요. 그러면서 20분 지났어요. 그게 문제야 나는. 그래갖고 했더니 이렇게 나는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몰입감이 있었나 봐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놀러 와봐라 이렇게 해서 놀러 왔다가 그게 찍은 게 그냥 그날이 크리스마스 영상이 된 거잖아요. 맞아. 그냥 그날은 찍은 게 아니고 근데 문을 열었는데 카메라를 지금 찍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랬는데 이제 시범삼에 카메라 어떻게 잡히나 본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나와서 그래서 그게 올린 거죠. 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 채용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 외국 책 같은 것도 이제 키토제닉으로 이제 라이센스 가지고 이제 책 치료하시는 분 마리아 그 책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식자재랑 조리기구랑이 달라서 이거는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냉장고 그 캐파 자체가 뭐 4리터씩 해서 뭘 얼려놓으라는데 4리터씩 얼려놓으려면 우리는 저걸 다 꺼내야 되고 하나 얼리거든. 그래서 그거는 말고 우리한테 맞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포만감 있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고 그래서 그나마 또 맛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라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이게 더 마음간에. 우리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한테는.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방문해서 밥을 먹다가 찍은 그 영상이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그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멋있었고 또 하나는 저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살이 급격히 찌고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단 걸 먹고 그리고 제가 올 초반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8kg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이제 부신의 이제 과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모르니까 계속 사탕 먹고 설탕 먹고 집에 가서 과자 먹고 자고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데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이것에 대한 그 본인이 본인 몸을 테스트하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나에게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 했었거든요. 간식을. 심지어는 올해 초부터 해서 10월달에 에리 씨 영상을 만나기 전까지 3kg 뺐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내 식사 내용이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만 맞추고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보고 에리 씨 도시락을 보고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해서 그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4kg 정도를 더 뺀 거죠. 그 제가 거의 뭐 10개월 동안 뺐던 거를 저기 2달 만에 지금 4kg를 더 뺐는데 대단하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요실금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요실금이 제일 빨리 없어져요. 그죠? 네, 왜냐면 자궁 관련된 거나 네. 근육 관련 저는 이제 이거 영상 또 여기 또 나 때문에 또 잘라야 되겠네. 자궁이 아예 밖으로 빠졌어요. 그거를 이제 짜지 그냥 아기처럼 나왔다고요. 그 빠진 나이 들면 빠질 수가 있다 그러던데. 그런데 그 의사도 임상을 처음 봤대요. 그냥 빠진 그 옛날에 이제 애 낳고 와서 바로 반매 때 빠지고 지금 그럴 때나 그러지 멀쩡히 도시에서 그렇지. 근데 그냥 빠질 정도니까 그 근육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술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앰뷸런스 가라 하는데도 내가 안 가고 그냥 올라붙었어요. 아무것도 안. 이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요실금은 내가 보니까 진짜 음식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자궁이 굉장히 커요. 그게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시간만 맞췄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10월부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저 운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월에도 없어져서 긴가민가 12월도 없어지고 1월이 됐는데도 전혀 없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한계치 내가 요거보다 몸무게가 오르거나 또 하나는 좀 지방이 늘어났을 때 알았던 게 코 끝에 이렇게 비립종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여기에 뭐가 생겨가지고 화장을 하면 여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병원에서 뺐다 그러는데 저도 여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살 접히는 부분에 안에 뾰루지가 났어. 근데 이걸 하면서 그게 저절로 사이즈가 줄어들고 거의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은 거니까 없어져요. 이게 보이기에 뚱뚱한 거하고 이미 내 한계치만큼 지방이 쌓였을 때 나오는 게 그렇게 이제 비립종 같은 것들이 지방종이 나오는데 그걸 찢어서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전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용감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자본의 원리에 의해서 약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들 이런 얘기해주기 쉽지 않은데 이 젊은이 너무 멋지고 용감하다. 또 하나는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아무도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온 사람들한테 제 동생 여기 이렇게 지방 튀어나왔던 동생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식단을 다시 재정비해서 간헐적 단식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용,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기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밥, 떡, 밥, 그 다음에 면 이런 것들 그거 다 멀리하고 그리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데 남들이 왜 밥을 안 먹냐고 걱정을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얼굴 주름살이 없어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원래 피부가 좋은데 더 좋아져갖고 뭐 했냐고 많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근데 시술 전혀 안 했고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제 친구들 보니까 젊어졌어요. 대학교 때 얼굴 나온다니까요. 친구분들이요? 친구들이. 식단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얘기하는 분단 친구가 그렇게 됐고 걔는 거의 한 10kg 가까이 쪘고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신랑은 그 당뇨약을 먹고 계신데 덩달아서 그냥 갑자기 같이 그냥 8kg가 빠져 되게 좋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이 늙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 다이어트 같지 않고 이제 늙어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식단을 고쳐서 진짜 건강해진다는 게 느껴지고. 근데 제가 어제 그 기능의학 하시는 그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진짜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이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제 그 자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대사증후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아토피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 식사지만 특히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혼 전에 저도 그 얘기는 다른 누가 논문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여자 그 결혼 전에 그 엄마의 그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건강 상태가 그대로 유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남자 아니래요. 그 DNA하고 상관없이 엄마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하고 막 다이어트 막 극심하게 해서 그다음에 막 뭔가 하여튼 좌우지간 대사를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독소가 애한테 그대로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첫 애보다는 둘째 애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첫 애가 엄마 그 독소가 다 나간대서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럼 알레르기도 막 생기고 막 아토피도 뭐? 생기고 예. 막 난리겠네. 우리 집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몸이 안 좋고 시름시름하면 애나라고 애면 애 낳아서 예, 조리 잘하면 맞아요. 좋아진다 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자기 애한테 다 준다 소리고. 그걸 모르고 이제 저 애 너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진다는 얘기 아니라 애 주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간다 소리.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기 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이런 식단에서 대사를 건강하게 한 다음에 애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도 죽겠는데 요새 애들 계속 극적거리고 아침에 우유에다 kell로그 먹고 나가야 막 그런 거 먹고 가고 어떻게 대책이 없고 엄마들도 바쁘고 공부한 사람들은 또 계속 일을 또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게 태중에서 온 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어지는 식생활로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계속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이렇게 명심하고 있는 게 나이 들수록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나이 들수록 부엌으로 돌아가라. 건강하게 잘 살다 죽고 싶으면. 근데 그 소리가 에이 뭐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렸는데 시간을 거기다가 쓴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지를 알면 그죠? 그냥 잠깐 야채 씻어서 쪄놓고 딴짓을 해도 사실 그거 몰라서 안 하잖아. 그리고 샤워하기 전에 찌는 것만 몰라서 안 한 거지. 그렇게만 아니다. 해놔도 집에 이렇게 맛있는데 안 하게 되냐? 맞아요. 아마 이거 오늘 먹어본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요. 널리 알릴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리고 또 요리처럼 내가 대해야 되고. 그럼 얘가 나한테 와서 요리가 되어주고. 너무 좋잖아. 식기가 막 생각난다. 뭐가요? 식구들? 아니요, 시가 생각난다. 식구가. 시구가. 네, 무언 식구가 생각나세요? 엄마 그거 시죠 뭐. 맞아. 부엌으로 돌아가라고. 나이 들수록. 부엌으로 돌아가라. 장애. 부엌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리라. 이거 진짜. 근데 뭔가 진짜 제가 지킨 게 저를 다시 지켜주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어. 내가 지킨 것이 나를 지켜준다. 제 명심이. 맞아.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그 요리사가 쓴 책 중에 그게 있었어요. 먹는 것은 필수지만 영리하게 지혜롭게 영리하게 먹는 네, 것은 맞아요. 예술이다. 정말 우리는 예술가인 거야. 그냥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지금 예술 작품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술 작품 먹는 거 같아. 색깔도 그렇고 너무 그래서 저는 또 이 음식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 다이어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다음에 갱년기가 오면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 대사의 원리를 몰랐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알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넣어서 몸을 부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뚱뚱해지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렇죠. 어떤 고통을 받았을 때 내가 강해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극심한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겸희 씨 책에 보면 이렇게 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사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가 단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심리적 고통들이 그게 일상에서 부딪혔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로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조절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자신에 대한 비난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많이 좀 집착하는가.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살을 굉장히 많이 뺀 연예인인데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나가시고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극심한 외로움. 우리는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음식을 먹어서 나를 채우기도 하거든요. 위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음식에 집착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자유로워졌고 다이어트가 잘 됐다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어떤 그 TV 프로에서 상담 프로에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거식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 아이 인터뷰에 보면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디테일하게 찾아볼 필요는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더 우선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먹고 예를 들면 그게 먹는 건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는 모습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다는 자신에 대해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공부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노력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지탄을 받았다고 하면 너무 본인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네 싶어요. 맞아요. 저 제 얘기도 네. 몸도 아프겠죠?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어릴 때 먹었던 식단으로 생각하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엄마도 집에 오셔갖고 뭐 대충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이어서 제가 라면을 되게 자주 먹었어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죠. 클 나이에. 근데 그랬다 보니 저는 이제 살이 찐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통통한 정도였는데 남자애들은 돼지라고 놀렸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의 관계 뭐 1년에 10kg씩 찐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의 20대 때도 거의 60kg 계속 넘었었어요. 네네. 전 최근까지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계속 우울증이 올 때 계속 병원을 다니지 않다가 그러다가 좀 제가 몇 개월째 너무 힘든 이제 그런 번아웃 회사도 옮겼다가 이제 번아웃이 왔어요. 계속 작년 1월부터 계속 사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올 추석쯤에서 완전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병원 가라. 그래서 지금 병원을 갔더니 이제 우울증은 원래 있었던 거 알았는데 외사성 스트레스 때도 계속 받고 있었고요. 저는 그것도 있었는데 고환장애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30일 날 저희가 조무식을 했는데 이제 저희 사장 대표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자 했는데 거기 광장시장이었던 거. 어느 정도 큰 골목을 지나갈 땐 괜찮았는데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가는 골목을 가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날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워낙 이제 술자리가 많은 날이 되니까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사람들 웅성웅성 시끄럽잖아요. 저희 자리에 앉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대표님 죄송한데 저 집에 갈게요. 못 앉았겠어요. 숨을 못 쉬겠는. 아이고. 실은 제가 왜 나중에 견님 컷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걸 신청을 해서 그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엄두를 안 냈을 텐데. 그냥 그렇지? 진짜 에리님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에리님. 살라고. 살라고. 진짜 살려고 그랬나 에리님 보다. 해주시는 밥 먹으려고. 아니 진짜. 아이고. 그래서- 에리님은 이해해주겠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누구든지 다 이해하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아닌 어른은.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음식 막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눈물 날만하다. 엄마 밥이잖아요. 엄마 밥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이모밥이신데 그냥. 네. 눈물 날만하다. 네. 눈물 나겠네. 아까도 에리님이 저기서 아까 막 얘기하시는데 울컥했어요. 진짜. 아이고 그랬구나. 제가 제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아니야. 네. 괜찮아요. 근데 사연 없는 사람 없이요. 근데 진짜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내 힘듦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왜냐면 편견이 있잖아. 뭐 그래서- 자꾸 조언하고.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돈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그래서 약 막 받아서 먹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약을 안 먹고 왔어요. 사실은 운전할 때 혹시나 이게 운전약 먹으면 네 그럴 수 있어서 안 먹고 왔거든요. 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긴 하는데요. 뿌리 깊은 근원적인 부분은 상담받는 게 필요하거든. 그 애착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저 그렇게 되게 좀 애착의 트라우마가 있어. 그리고 외준 어른이 없었어. 많은 사람이 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힘들 정도면 정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날들이 많다 이런 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울을 걷어내고 나면 진짜 보게 되거든. 근데 너무 잘 왔어요 오늘. 살려고 왔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저희 해서 여기 오고 싶게 하는 이 상담사도 오게 하는 이런 매력이 야. 있잖아. 내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최겸 씨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있을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과포장을 항상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나를 오바로 내가 하는 거에서 나의 상상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쿨다운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또 아무것도 그런 얘기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애리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본인도 그랬다 하면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말을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반응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필요하고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본인에 대한 그런 거가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어쩌면 에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마이크 줬는데 그렇게 쫙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몰입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매일 성당을 가니까 성당 가서 계속 그것만 물었죠. 해야 될 거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 성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갖고 온 달란트를 놓고 가잖아요. 갈 때 가잖아요. 그런데 10개를 주면 10개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땅에 묻어놓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부풀려 가지고 가는 사람 있고 이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쓰고 오고 그다음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릇대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군가가 진심으로 위로가 되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인 내가 거.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일이면은 그냥 기쁘게 쓰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최겸 씨 똘똘하게 그러더라고. 그냥 부담 갖지 우리 그냥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준다라는 마음만 갖고 그냥 해봅시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1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울증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너무 갱년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몸이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잤었어요. 갱년기 딱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몸도 갑자기 많이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정보가 아니었죠. 이제 그게 뭐 어떤 도사 같은 사람이 가니까 뭐 이렇게 온 전신에 뭐 수 마사지를 하면서 뭐 음식 조절하면 체질이 바뀐다 그러더라. 갱년기 때 체질이 이제 막 이렇게 혼돈이 와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 전에 막 자다가도 찬물 뒤집어 쓰고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되기 전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24시간 그 코스트나 뭐 이마트, 양재동 뭐 하여튼 슈퍼마켓 밤에 다 돌아다녀서 그럼 돌아다닐 때는 안 가려워요. 뭐 이제 보는데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온몸에 다 가려운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말을 듣고 갔어. 그래서 열심히 근데 뭘 먹으라 그러냐 하면은 된장찌개를 골고루 넣어서 만들어서 국물하고 흰 쌀밥 한 공기만 먹으래. 그걸 내가 석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려움증 없앨 욕심에 그렇게 하고 일주일하면서 가서 그 남자 허술이하 생긴 사람 앞에가 온몸을 다 이제 마사지인지 뭐 이제 수치료 한다고 또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그때 65kg였는데 43kg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이제 옛날 내 처녀 때보다 조금 더 뚱뚱하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많이 빠져 가볍고 좋더라고. 아 그래서 좋은 근데 그렇게 뺐으니 뭐 제대로 먹어도 바로 찌죠. 그러면서도 온 게 또 뭐냐 담석증이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담석증 내가 그저 건강하다고 했는데 뭔 담석 그게 또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하면 담석증이 온다대. 그래가지고 담석증 수술까지 해서 썰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다이어트 이게 아무나 살 빼는 것도 아니고 음식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구나 하는 게 그게 딱 박혀서 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먹고 이번에는 뭐 간대락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또 기다려 보세요. 뭘때 무슨 장을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책부터 샀다니까요. 이거 막 제가 처음 유튜브에서 저 밤에 잠도 안 오고 얘부터 뜰 거야. 막. 간을 저 단식이 좋다고 유튜브에 막 뜨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하고 간을 다 딱 치니까 쭉쭉쭉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 폼이 약간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도 두근두르고 이 젊은 남자가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 말하는 내용은 딱 마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음에 와닿아. 근데 이제 그 선입감 때문에 하고 이것도 무섭죠. 시킨 대로 했다가 이것도 뭐가 떼는 병 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더라고. 그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럼 책도 됐다니까 그럼 책이나 일단 사서 보자. 나 이 유튜브 그 쬐만한 거 보고 눈도 뻑뻑하고 하니까 농내장도 왔고 해서 눈 보기도 힘들고 내가 책을 샀어요. 농내장 예.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어려워 또 내용이 쉽게 막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듯이 보는 내용은 아니고 뭔가 이게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차에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본 예, 영상이. 그래서 이제 동네 가끔 찾아서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참 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아우 도입부터 오셨네.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근데 뭐 또 마침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가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뭐 이제 모집한다고 적혀있길래 내 나이 70이요. 시간이 내 나이가 시간이 어때서? 없어요. 아, 내 나이부터 먼저 밝혔지. 왜냐? 뭔가 나이 카트를 안에 있으면 괜히 너 속일 필요는 없잖아. 나를 그대로 다 드러내야지. 내가. 여기에 무슨 다이 커트라니까. 아니요. 제가 걸어올 수 있으면 오는 거지. 나이 때문에 카트를 많이 당한 그건 어디 경험이 있어서. 돈 받으러 취직할 때 얘기고 여기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어디 돈 벌어주는 데 갈 때는 좀 잘리지.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원체 막 절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아유 그래 또 내가 또 밤에 잠 안 자서 쓸데없이 했네. 이미 클릭하고 날라갔으니까 후회가 막 올라오는데도 그래도 대단하지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나도 못해. 들어볼 줄도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맡기자 내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겠지. 내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죠. 하느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그냥 던져놓고 있었는데 그날 일요일 날이에요. 아침에 내가 그날 또 11시 미사 성당 독서를 성당 계세요? 네. 근데 이제 10시 반까지는 성당을 가야 되니까 추워서 이제 차 갖고 가려고. 우리 남편은 또 은근히 이제 옷에는 내 차 타는 재미를 느껴갖고 내가 차 갖고 와라.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딱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성당 미사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진짜 독서를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잡생각이 이게 자꾸 책임님이 내가 어떻게 됐지? 내가 70살에 효과가 됐나 뭐? 계속 이 흥분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지난번에도 한 얘기였지. 그 얘기가 또 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누가 뽑아서 온 것 같고 누가 내가 글 써서 온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우리 힘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꼭 와야 될 사람이 내가 온 것 같아. 기도를 그러니까 하고 보면 아드님은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점심시간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영업을 하는 사람잖아요.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가 어쨌든 뭐 18대 그렇지. 6이든 16대 그렇지. 8이든 그 안에 먹는 거 조금 오차가 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제가 채식할 때도 그랬고 어쨌든 먹어야지 에너지를 내고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고객을 12시에 만나야 돼. 난 이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돼. 그래서 제가 아까 7kg 정도 빠졌다고 했을 때가 시초가 처음에는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고객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먹었던 게 유자차랑 율무차 한다는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영양실조하네. 근데 영양실조래 영양실조 집에 진짜로. 오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씻고 그냥 자요. 이게 무너지면 뭐 정신도 같이 네, 무너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저 아침은 원래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먹으면 거의 뭐 매일 네, 진짜 괜찮아. 진짜로 같은. 좀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딱 뭔가 그렇게 식사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픽스가 돼 있거나 조금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좋은데 하더라도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뭐 액상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지. 사실은. 왜냐면 안 되지. 위에서 계속 뭔가 작용이 이렇게 위 활동을 통해서 그걸로 포만감을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렵고. 근데 네. 진짜 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하고자 하면 그전에는 내가 그런 줄 알았고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 춤추러 가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춤추러 가는 아줌마. 줌바 같은 거요?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무슨 블루스. 아니 그 디스코 아니고 아니 콜라테. 콜라테 같은 콜라테, 거. 거기 가면요. 쟤 잘한다. 거기 가면 어떤 틈에 왔는지 잠깐 장바구니 들고라도 오고 가고 일하는 틈에도 가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뜻이 있으면 오고자 하면 맞아요. 온다고. 간절하면 하는 거. 간절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무슨 뭐 바람을 피는 것도 그렇다더라고요. 바람 피는 것도 뭐 시간 많고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대. 시간하고 돈하고 돈하고 상관없대요. 틈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것도 얼마 어마어마한 열망이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내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뭔 틈에 생기든지 어떻게든지 돼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배짱도 생기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다 사연이 많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크기로 그걸 이제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걸 한번 믿어봐요. 최근에 그 영상에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은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시간이 9시면 8시에 6시면 5시에 네? 그렇게 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면 그 1시간 동안 요리하면 돼요. 그 1시간 동안 도시락 싸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지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사실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못하는 거다, 잘못이다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해 다 이해하셨잖아 거기다.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 근데 이제 못한다는 아니고 1시간 일찍 내서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한 끼, 최소한 한 끼만 잘 먹으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직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현재 일어나는 시간에서 1시간만 일찍 그 시간을 가장 좋은 음식을 챙기는 시간으로 해서 집에서 먹고 나와도 괜찮고 그걸 도시락 싸도 괜찮다. 차라리 아예 오전에 그냥 아침에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뭐 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두 끼를 그런 식으로 나누시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뭐 두 끼를 드실 거면 예를 들면 네. 그때 이제 요리해서 하나 먹고 네. 이건 치워버리고 하나 더 이제 락앤락이나 해서 도시락 싸다 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채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고객한테 차 속에서도 먹을 수 있고 괜찮겠네. 결국은 내가 도시락을 싼다는 거는 마음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쓰면은요, 마음이 쓰는 만큼 나한테 그렇게 또 기쁨을 주거든. 그래서 또 먹을 시간도 내줘요. 그리고 먹을 생각이 굉장히 기뻐요. 뭔가 준비된 게 하나 있는 거는. 아니, 저 그래서, 같은 경우도 7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점심을 2시에 먹거든요. 그런데 점심은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샐러드 도시락을 싸고 가는데 계란도 2개나 넣고 뭐 해갖고 아보카도 하나 넣고서 이렇게 훌륭하게 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도 냄새가 안 나니까 사무실에 잠깐 물 다 차에서 주로 먹고 근데 그러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2시간 반 정도를 또 사무실에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집에 오면 8시 반이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내일 먹을 샐러드를. 그러면서 내가 점심시간 진짜 맛있게 먹을 거야. 그리고 도시락을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뭐 가자미나 이런 거 조림, 무조림 같은 거 하면 그거를 그냥 식사로 먹거든요. 그리고 뭐 콩나물이나 아니면 궁채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다 그냥 이제 이런 식은 아니고 한식에서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어야지 그러고 잔뜩 먹어요. 그러고 그 도시락을 들고 나가면 시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2시, 1시 반 정도 되면 내가 요즘에 일을 끝내고 그 점심시간에 좀 대신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락을 먹고 싶은 걸 또 막 생각하면서 내가 보면 나 오늘 저때 가고 이거 싸야지 이러면서 딱 싸놓으면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300g씩 빠지더라고요. 식사, 체중이? 예, 하루에 식사를 그럼 하루 2끼만 먹는 거네. 2끼만 먹는데 적게 먹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처럼 야채를 잔뜩 먹잖아요. 야채도 먹고 그리고 예전엔 지방을 무서워해서 안 먹었는데 지금 올리브유 충분히 뿌리고 치즈도 올리고 아보카도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서 먹으면 그 순간 되게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 나 조금 줄일까 하는데 전 싸운 걸 다 먹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10시 반에 딱 자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에게 잠을 자게 해주신 분이야 이분이. 어. 잠을 못 잤었어요? 안 자고 싶었어요. 안 잤어. 저 시간이 너무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사람들이 하는 말다 네. 그거. 그리고 잠 죽어서 삼백가에서 시컷 자기로 했었어. 자라고 할 때 제가 막 울었어요. 선생님 저 안 자고 싶어요. 엄마야. 나 왜 자야 돼요? 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 다 키울 때 특히 에너지 다 그랬잖아요. 넘치는 분들이구나. 네, 그래서 애들 키울 때 너무 10시 시간이 반이면 아까워. 무조건 자거든요. 어. 10시 반에 자고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 운동도 막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먹으면 공복이 되니까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이 갱년기에도 문제가 그럼 잠을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6시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7시에 밥을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락 싸고 나가면 누가 뭘 먹자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그렇지 그렇지. 누가 저기 식사 그늘을 약속 깨도 하나도 안 슬퍼요. 난 도시락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또 30분 정도 먹어요. 야채가 많으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너무 그 시간에 이제 최경의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여기 개입된 사람인데요. 여기는 좀 의심 간다. 조금 한 사람 씹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오래 했어 이거를. 어. 그래서 도시락을 남편 25년 싸줬거든요. 어머머머. 아유. 근데 저는 지금도 남편 도시락 싸고 있어요. 어머머 무슨 이런 이렇게 하시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뭐지 피칸하고 마카다미아를 주로 먹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지방 칼로리 수가 높고 아몬드보다는 탄수가 더 적다고 해서 그걸 잔뜩 들고 다니면 너무 배고플 때는 일단 게를 먼저 먹고 뭐 이렇게 차 종류를 마셔서 약간 허기를 메꾼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도시락 하나 차 있잖아. 아까 차 봤거든요. 아우 걱정 안 해도 돼. 차 딱 해갖고 다니면 맞아요. 네, 최고예요 최고. 토큐님은 차 안에 올리브유 있대요. 오, 네. 그것도 방법이네 진짜. 최경 씨의 MBTI는 ENTJ나 ENFJ인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있어요. ENTJ예요, ENFJ예요? ENFJ예요. 그죠?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고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T하고 F의 양이 그렇게 T로 가진 않을 것 같아. F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 공감이라는 건 사실 F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ENTFJ인 것 같아. 두 개 다 믹스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F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더 T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사실 우리가 논문 연구할 때 보면 하나의 분야에 내가 한 논문을 쓴 것보다 같은 그 항목에 있는 논문들을 전부 다 내가 발췌해서 메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한 단계 나는 위라고 보거든요. 그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언어가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훌륭한 논문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네. 번역해주고. 한국 의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이슨 펑 영상 뻑뻑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용기인데 그 용기는 모두 함께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욕구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진 거지. 아우 전문가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야. 생겼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네 그러네요. 아이고 참. 사실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쪘었었는데 또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이게 좀 많이 깎이고 살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식사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하다 보면 강박이 되고 하다 보면 자꾸 나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저도 되게 몰래 먹고 토하고 이런 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되게 경험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 부모님도 모르시고 그렇지. 친구들도 전혀 모르고 병원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건데 그게 제 안에서 너무 이게 나 스스로 계속 갉아먹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좀 내가 진짜 평생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식단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해서 찾던 중에 최경의 영상을 알게 됐고 사실 저도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래. 그런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고 그다음에 그 강의도 결제해서 보고 하면서 이게 좀 더 저한테 지적 동의가 되니까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도 막 일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엄청 불규칙하고 이제 몸이 붓는 게 진짜 엄청 심하게 붓거든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붓는데 뭔가 그런 게 시간 제한 섭취나 그런 뭐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나쁜 4가지를 이렇게 좀 끊고 조심하는 게
되게 그동안 했던 어떤 운동이나 식단보다 되게 몸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걸 좀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가 한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가 나왔고 그랬는데 원래 제가 신기하게 다른 쪽은 없었는데 이쪽 손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긁었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먹었는데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잔이든 두 잔이든 혼자서 먹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덜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규님 교님 방송 보면서 했던 게 이제 설탕 웬만하면 먹지 말자.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깨끗해지고 가려면 간이 많이 조금 안정이 됐나 보네. 그리고 제가 애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다 보여드리나? 아이고. 제가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진단병이 뭐예요? 병원 예전에 가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저런 거 병 없어. 이름도 안 이름도 나와. 안 나와. 나는 다리 하나가 다 이랬어. 네, 그래갖고 못 다리 하나가 이래갖고 못 잠을 못 잤어 긁느라고. 아니 먹는 게 그 가려워서 가려워서. 근데 예전에는 내가 심하게 이래서 알아. 두껍고 피가 짓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어, 널? 안 했어. 그냥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냥 매일 아침 저녁을 샤워를 하고 그냥 원래는 뭘 바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여기만 그렇다. 난 이쪽 다리 하나가 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무 토막 같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병원 가면 이건 큰 병이다. 이거 그냥 병원 가면 못 나온다. 딱 알았지. 제가 이거 무릎 수술을 하고 그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앞도 안 돌아보고 살았는데 나를 맞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어. 오로지 가족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딱 아파 보니까 내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내가 뭐 하고 살았나 하면서 이제 그때서 내 자신을 모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돌아보게 생각할 것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 돌리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나 억울하잖아. 맞아요. 그래 지나간 거는 버리자. 버려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났을 때 무조건 할란다. 내가 깊은 거. 어.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오셨네요. 내가 야.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놓고 주변의 눈치 특히 저는 또 이렇게 맞달로 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못했어요. 왜냐 큰 사람. 동생들이 신경 쓰이고 엄마가 또 내가 엄마 일을 안 도와주고 동생들 하는 거 내가 다 해버리면 내 엄마가 슬퍼할 것 같고 동생들이 또 못 할 것 같고 뭐 옆에서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도 내 혼자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그 결혼까지 연결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진짜 결혼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소리를 못 하고 낮에 궁금해서 이거 점심 시간쯤 돼서 밥은 먹냐 결혼해가 사는 게 재밌나 이제 궁금해서 전화 딱 했더니 우리 아들 엄마 어디 아파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엄마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조용할 때 전화할게요 하고 끊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 엄마 아픈 거 그것도 거의 안 이제 하는데. 나중엔 덜 섭섭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이제 금방 섭섭한 건 이제 없어졌어요. 금방. 맞아요. 그래. 목소리 듣고 싶은 아들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다. 맞아요. 내가 듣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고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고. 내가 나대로 살지 않으면 맞추는 건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상대에 대한 기대보다 내가 왜 기대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내가 내 생애를 챙기고 그러면 덜 슬퍼요. 그렇죠. 어차피 상처는 그 상처 먹이가 기대감이거든. 근데 기대감은 기대감은 내가 갖는 거지 상대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상대가 맞아요. 기대를 줬다 하지만 그 기대를 갖는 내가 결국 상처를 받는 거지. 저 문학 전공 선호하시겠다. 어쨌든 그 상처는 그 기대가 상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몰라서 갖는 습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알미라는 거를 알아버리면 그 이치를 알면 내가 무지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상처를 갖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끊어가잖아요. 이제 얘도 안 보고 얘도 안 보고 그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양사 하나 딱 남는 거지. 나 찾아온 등급 받았을 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사람한테 기대를 갖는 거를 그게 나의 문제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도 친하다고 내가 착각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없어요. 내가 친하게 해야 될 사람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서운할 게 영 줄어요. 내가 먼저
그 에너지를 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계속 쏘게 돼 있어요. 내가 멈출 때 끝나지. 그래서 혁명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항상 탓이 나서부터 일어났을 때 그게 멈추는 거지. 상대방한테 물어봐봐요. 내가 왜 그랬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공격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응했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내 대응하는 탓하지 거지. 자기 탓 아니야. 근데 다 내가 느끼는 거는 공격밖에 없고요. 네.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대응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그렇게까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없어. 그런데 그거를 굳이 밝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긴들 하나도 안 기쁘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지면 나는 거기서부터 싸움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화잖아. 남편이 딱 왔을 때 예를 들면 뭐 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았던 저 남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 나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남자를 사실은 이렇게 안심시키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강아지처럼 잘 때 칭찬해주고 보상을 적절히 주고 아니었을 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러면 여자친구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잘해줘서 얘가 나를 향해 웃게 만들고 남자의 그 메커니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웃게 만들어서 그 여자의 웃음이 나를 응원하는 거고 칭찬이라고 내가 이 생각해요. 사람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주면 끝이죠. 그게 사명감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웃지 않고 매일 화내면 나는 쓸모없는 남자로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난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인상을 자주 쓸 때마다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남자답지 못하는구나. 저희 남편이 50이 넘으니까 갑자기 매일 나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 남자라고 이제 맨날 근육 아 운동을 진짜로? 네, 맨날 저 아. 아침마다 운동 막 하고 나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잘 때 이렇게 만지면 남자 힘을 꽉 줘요. 내가 아니 앉아 뭐 하는 거야? 나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아 이게 이때도 계속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아침에 제 도시락을 막 똑같아. 싸면, 나이 먹어도. 도시락 싸면 남편이 막 푸시하다 와서 남자야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좋은데 그러면 나 남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소리 지르기보다 예를 들면 진짜 멋있다. 아,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 이렇게 해주는 순간 오늘 나 100개 하고 올 거야. 막 그러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긍정적 강화네요. 네, 긍정적 강화.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이렇게 말아주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리고 등살 아까 빠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살이 빠지니까 지방이 줄어드니까 등에 그 두툼한 닌자 거북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닌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너 성색을 너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등이 되게 판판하니 플랫하니 남자들은 그 쉐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스타일.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딱 해주면 저는 또 갑자기 오늘도 참아야지. 오늘도 다른 유혹. 근데 유혹이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사라지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긍정적 강화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전 젊지만 제가 심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면 우리 강아지가 들어왔고 나 왔어 이렇게 해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한다. 예 그렇지 않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웃음을 받고 싶으면 웃어서 그 사람이 말랑말랑하게 산상설교잖아요. 받고 네. 싶은 대로 대우해주라. 네, 그거예요, 그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약간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생기게 만든 사건들이 이제 각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문과였고 윤리를 공부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윤리에서 되게 꽂혔던 건 항상 불교 쪽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되게 신박했던 게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이런 상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어린 나이에 우리는 항상 세상은 동화다. 세상은 좀 뭔가 걸싸하고 건선징악이 맞고 열심히 살면 되고 근데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 서양 철학자도 그렇고 불교에서 그렇고 고통이다. 다 고통스럽다. 뭐 다 허무하다 사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내가 진짜 처음으로 학교에 접한 진실인 것 같은 거예요. 진실이지. 진실이에요. 맞아요. 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윤리책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저희 여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6명, 여자 24명 이런 비율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뭔가 교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하다가 사이 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해. 그러니까 저랑 얘기도 안 섞은 친구가 제 뒷담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걔가 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너 욕하고 다니더라. 아니 뭐야 이러면서 꼭 이제 알려주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저는 걔가 싫어가지고 전 걔를 더 이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네. 지내는데 그거를 딱 읽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야 그러면 제가 뭔가 나한테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저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가서 뭘 줬어요 과자를. 네. 그냥 생뚱맞게 네. 그냥 이거 먹을래? 이렇게 줬어요. 네. 걔를 반응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뒤부터 걔가 갑자기 저한테 되게 친하게 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이야기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겪고 누군가한테 무례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누가 나한테 빵빵거리면 그거는 뭐냐면 네 문제야. 그러니까 네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가 뭔가 고통스럽다는 거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는 사실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중요한 거야. 그냥 무례했어? 오케이 무례한 언어만 남고 무슨 문제지? 그러면 이건 내가 넘길까 말까? 넘기자. 이건 뭐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약간 혹시나 남편분이든 중년 남성이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저에 있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남성들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여성분들도 있지만 근데 남성분들의 중년의 위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 약간 그 남성성의 상실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어떤 뭔가의 상실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그리고 그때쯤에 관계도 약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오는 불안감이 약간 많은 걸 다른 방식으로 꼬여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족들한테 가잖아요. 그럴 때 약간 저는 이런 느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럼 뭐 고통스럽지? 거기서 약간 저는 이제 강아지와 아기를 적용하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불행을 느낀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 인생 자체는 행복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스카펙이라고 그 저기 그 네. 정신과 의사 그분 네. 책도 거기서 끝나자는데 첫째이 Life is difficult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다.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의 괴로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삶이지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점점 줄여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된 망상을 쓰는 거죠. 아 얘는 이렇구나. 나 빼고 다 좋구나. 그리고 또 얘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놓고 보면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남의 거는 되게 너그럽고 아름답겠어요. 쟤는 진짜 저렇게 행복하게 끝까지 살았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 대신 살아보라면은 못 살지. 왜냐면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좋은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을 수는 있죠. 좋게 느낄 수는 있죠. 좋게 네.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극복을 해 나갈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I am sad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 I feel sadness. 나는 그냥 슬픔을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을 나르게 아는 거지. 그런 걸 알면서 조금씩 습관이 돼요. 살면서 아 그래 이거 서운하구나. 섭섭했나 보다. 아 그럼 잠깐 내가 잠깐 피해줘야지. 이렇게 자꾸 눈에 띄지 않게 해줘야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쟤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걸 들고 파다 보면 이게 힘들어지는데 아유 힘든가 보다. 짜증나나 보다. 내가 아니면 뭔가 쟤한테 거슬리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피해주면 어떻게 지금 좀 얼굴 내밀어도 돼? 그러면 들어가도 돼? 이러면은 이제 다 풀리는 거지 뭐. 그렇죠. 여기서 나가는 영상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컨텐츠가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딱 좋냐면 내가 첫날 이걸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내가 맞는다고 해서 딴 사람한테 맞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라고 제안을이라고 받아들이면 해보고 맞으면 좋으면 내가 하고 이거-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독소 때문에 막 그 부항을 한 달 떴다고 생각하면 진짜 눈물 없이는 그런데도 나는 굉장히 밝고 명랑히 그렇게 쩔뚝거리고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있었지. 거기에 내가 너무 슬펐더라면 신세 한탄해야지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또 손도 해야 되잖아. 슬픈 일이. 근데 하나도 안 슬프게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거라. 그래서 내가 그 Don't be serious라고 하는데 심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코믹으로 시트콤으로 맞아요. 넘기면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바꿔내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느껴서 그렇죠. 뭐 요리도 중요하지만 예리님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획자로서 예리님을 여기로 이제 끌어낸 거고 예리님도 그 용기 내주시고 시간 써주시고 예리님 어떠셨어요?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요.
이게 좋을 줄 알았고 네. 기대만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지난번에도 느낀 거지만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딱 뽑혀서 이렇게 앉혀주셨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 뽑혀와서 앉아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디 장기 하나 안 떼내도 되게. 열심히 한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맞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너무 풍부해진 시간이었던 것 아유.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뭔가 새해에 제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시간이고 선물이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한 해를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식단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얘기 나누면서 너무 따뜻한 분들이 유튜브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너무 선물 같은 날 최고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그 정말 우리는 먹는 거 좋은 거 나누는 거 이게 우리 인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뭐 케이크나 뭐 꽃도 좋지만 정말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이제 그냥 일상에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나 씨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